2023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 수립, 사업 발주, 계약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이전까지는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하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으로서 운영되던 것이 2012년 2월 이후 민간으로 이양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로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민간으로 이양되었으나 여전히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자정보법, 또 기재부 산하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좀 둘러볼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능 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을 준용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역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을 편성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닌 내용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존 유지 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하라고 되어 있으며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비의 경우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기능 개선, 성능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참조하여 적정 예산 편성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 유형인 정보 시스템 운영비 역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을 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 지침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대가 산정 절차입니다. 각 기관에서 유관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을 먼저 식별하시고 그 식별한 사업 유형의 대가 산정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식별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시점이냐 아니면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한 시점이냐 사업 발주 후 사후 정산을 위한 시점이냐에 따라 예, 적합한 대가 산정 모형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예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명 주기에 따라 단계를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의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 유형을 어,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명 주기에 따른 사업 단계는 기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기획 단계, 즉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업무적인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 하고 또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그러한 컨설팅 사업들을 기획 단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 단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 단계인 구현 단계로 넘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유형으로 개발 대가 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재개발의 사업 유형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한 박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의 그 요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책이나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주 예로서 그런 전환 사업이 있을 경우 사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사업 유형별 대가 산정에 대한 간단한 요약 내용입니다. 전 페이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개발을 전 단계의 컨설팅 사업 유형에는 5가지 사업이 유형이 있고요. 그 중에 정보전략 계획 수립 또는 정보전략 계획 및 업무 재설계 사업, 이 두 유형의 컨설팅 사업에서는 컨설팅 업무량 대가 산정 방식과 투입 공수 방식의 대가 산정 방식 2가지 유형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컨설팅 사업 유형에서는 투입 공수 방식만의 예, 대가 산정 모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입 공수 방식의 비용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직접 인건비, 두 번째는 재경비, 세 번째는 기술료, 네 번째는 비축 경비 항목으로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투입 공수 방식의 대가 산정 방법은 구현 단계나 운영 단계에서의 투입 공수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직접 인건비 항목에 예, 어떠한 직무에 평균 임금을 적용할 것인지가 에 따라서 예, 대가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기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에서의 투입 공수 대가 산정 방식의 비용 구성은 동일하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대가 산정 방법은 기능 점수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 기능 점수를 식별하고 기능 점수에 식별된 이후 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공시되어 있는 기능 점수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개발 원가가 나오고요. 그 개발 원가의 25% 이내까지 이윤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직접 경비를 추가하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산정이 되어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구현 단계에서도 역시 기능 점수가 산정이 안 되는 사업들이 몇몇 유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입 공수 방식의 대가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세한 내용을 다음 차수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단계로 넘어오시면 총 9가지의 사업 유형의 대가 산정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 처진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투입 공수 방식의 운영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4가지 사업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가 산정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상위 이 4개의 사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율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가 산정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비의 일정 요율, 최초 구매 금액의 일정 요율, 또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의 서비스 요율을 곱해서 대가 산정을 만드는 그러한 요율제 방식이 주로 있고요. 유지관리비의 경우 투입 공수 방식의 운영비 체계에서는 투입 공수 방식을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정비 변동비 방식과 SLA 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상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에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해왔으나 현재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 추가적인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유지 관리 사업을 매서 커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대량의 재개발, 수정 기능 개발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사업 대가 산정 모형으로서 아, 구현 단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같은 기능 점수 방식의 대가 산정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유형별 대가 산정인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본 사업 대가 가이드에서 어,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어, 운영 단계의 사업 유형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재개발, 소프트웨어 하자 보수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영은요, 일단 구현 단계에서 개발 완료되어 운영 단계로 인도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운영 기획 및 관리 또는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 같은 타스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는요, 제도나 절차, 조직 등 업무 처리 절차상의 변경,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변경, 또 보다 좋은 알고리즘이나 기능상의 보완을 하기 위한 등 여러 가지 기능 개선에 대한 요건을 반영하는 사업 유형이 바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 바로 직전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나 절차, 기술적 대응, 기타 시스템에 대한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 개선을 하는 사업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역시 위와 같은 요건들에 의해서 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서요. 업무량 또는 산전된 대가가 유지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하자 보수는 개발되어 인도된 정보 시스템에 에, 하자 발생 원인으로 발견된 원천적인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1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하도록 무상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유지관리 사업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자의 업무 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역을 통해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를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반 활동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아, 각 기관에 알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 관리하는 제반 활동이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용역 개발에 의한 소프트웨어,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세 번째, 공개된 무상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로 나눠서 세 개의 유형으로 유지관리 사업 유형이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용어 설명은 투입 공수 방식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투입 공수 방식의 용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입니다. 바로 직접 인건비의 직접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년 그 조사하여 12월 중에 공표하여 차년도 1월 1일에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직무별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투입 공투 방식의 첫 번째 항목인 직접 인건비입니다. 직접 인건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 항목으로서 계산 방식은 투입된 인원수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 직무별 지급 평균 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 재경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스텝 조직이나 또 임원 등 각종 사무실 용품과 같은 간접 경비에 대한 항목을 계산한 것으로서 직접 인건비의 140에서
140, 140에서 150%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 연구비나 기술 개발비, 기술 훈련비, 또 추가적으로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 인건비에 플러스 재경비를 합한 금액의 20에서 4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는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의미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서 정한 직접 경비 항목 이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해당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직접 경비 설명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가이드 39에서 4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과업 변경 내용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비가시적인 그 특성으로 인해 과업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과업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계약 금액이 조정되는지를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계약 시점에서의 근거 문서를 기반으로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낙찰 차익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낙찰 차익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소프트 사업 수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100%라고 가정할 때 사업 수행자가 추천한 금액이 90%일 경우 그 차액인 10% 정도가 낙찰 차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예시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낙찰 차익 범위 내에서 어떠한 과업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활용에 대한 근거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 계약 예규 등을 통해서 그러한 과업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과업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첫 번째,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추가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 제도나 업무의 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설계 변경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 계약의 목적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구현 단계에서 발주기간의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경우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그 용어 설명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기술자 직무별 평균 임금의 예시입니다. 작년에 조사되어 올해 적용될 수 있는 그 직무별 평균 임금인데요. 전체 17개 직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무 9개를 예시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 투입되는 직무가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직무의 월 평균 임금은 642만 6,417원으로 올해 적용되어 예정입니다. 매년 12월 중 협회 홈페이지 사업 지원 수발주 지원 탭에서 변경된 평균 임금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년 연말 관심 있게 변경된 금액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첫 번째 강의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가이드의 개요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